이번에는 초기화와 반복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서는 그 학습용 신경망의 반복성과 초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키면 보다시피 이와 같은 아까 살펴봤던 크로스 그 OR, 익스클루시브 OR 형태의 그 분포를 갖는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미리 결정해 놓은 히든 레이어 하나, 그리고 노드는 3개이고 렐루, 그리고 학습률 0.01 등등이 설정되어 있는 건데요. 주어진 모델을 4회에서 5회 정도 실행시켜 보랍니다. 그럴 때마다 초기화 버튼을 눌러야겠죠. 여기 이 동그라미 형태의 화살표죠. 근데 매 시도 때마다 최소 500단계를 한번 실행해 보고 어떤 형태로 그 출력이 수렴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국에는 비볼록 최적화, 즉 non-convex 비용 함수의 경우에 매번 실행할 때마다 초기 값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랜덤 제너레이터에 의해서 그때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건데요.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이와 같은 사이트가 열릴 거고요. 자,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레이어는 하나고요. 뉴런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렐루로 하고 있는데 여기 허옇게 보이는 이유는 제가 출력과 구분을 키질 않아서 그렇고요. 지금 벌써 그 500회에 다가오는데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한쪽 구석으로 그 파랑색 그 데이터 영역이 결정되는 좀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죠. 두 번째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초기 값으로 한 거고요. 이번에도 역시 그 아까와 비슷한 곳으로 이번에도 수렴을 하네요. 한 500번 될 때까지는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지났는데 거의 유사하고요. 이건요. 자, 스탑을 하고서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예 패턴이 좀 다르네요. 그죠? 그러니까 초기 값이 어디 놓였느냐에 따라서 학습된 그 결정 경계 영역이 이와 같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00, 400, 500. 더 이상 변화가 없을 것 같네요. 그죠? 자, 스탑하고 다시 리프레시 하고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도 다르네요. 이번엔 보우타이 형태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결과값은 거의 유사할 것 같네요. 아까 첫 두 번은 여기에 한쪽 구성만 됐고요. 세 번째는 이 소위 그 직선 형태였고요. 밴드 형태였죠. 지금 네 번째가 오히려 4개 영역을 잘 구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00회가 넘었으므로 마지막 한 번만 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영역이 이렇게 위아래로 나뉘네요. 자, 대충 이제 어떤 형태인지 알겠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각 시도 때마다 학습된 모델 형태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손실 수렴 결과는 최저와 최고가 거의 2배 정도 날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아까 이 내용을 여기 테스트 손실 값을 살펴보진 않았는데 그 손실 값의 절대값도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레이어 한 개와 노드 몇 개를 더 추가해서 모델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보고 그러면은 안정성이 보완되는지, 그러니까 매번 할 때마다 비슷한 값이 나오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히든 레이어를 하나 더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노드도 이 개수를 하나, 2개 정도, 여기서도 하나, 2개 정도 늘치고, 자, 똑같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결과가 이렇게 오른쪽 상단과 왼쪽 하단에 2개 영역이 파란색으로 잡히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테스트 손실과 학습 손실은 0.13이나 0.19 정도죠. 지금 200회 정도 반복하고 있고요.
별로 변화가 없는 관계로 한 300Hz만 멈추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결과를 보세요. 또 비슷한 형태로 수렴하고 있죠. 자, 이것도 변화가 없으므로 다시 한번 세 번째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 번째도 똑같은 모양으로 수렴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뭘 나타내는 걸까요? 즉 레이어와 추가 노드를 추가하면 더 반복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즉 매 시도 때마다 결과 모델이 거의 비슷한 형태였죠. 또한 테스트 손실 수렴 결과도 거의 비슷한 그러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즉 우리가 적절한 레이어와 적절한 노드를 갖게 되면은 그 소위 초기화를 하더라도 반복성이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예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다른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원형 결정 경계가 필요한 데이터를 쓰겠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이 두 개의 동그라미 형태로 가운데 동그라미는 파란색 데이터, 그리고 그 주황색 데이터는 바깥쪽에 있는데 이와 같이 그 원형 형태를 갖는 잡음이 역시 있는 건데요. 결정 경계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를 그 몇 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야 될지를 한번 그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어진 걸 한번 해보고요.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레이어와 뉴런을 추가 또는 삭제하고 학습률과 배치 크기도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와 같은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사용하는 데이터의 분포가 다릅니다. 이게 가운데 원형, 그 외곽 쪽 원형 한번 실습을 그대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 2개고요. 그 각각의 레이어마다의 뉴런은 3개, 2개입니다.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런대로 잘 하는 것 같네요. 그죠? 지금 여기서 그 출력 값을 우리가 구분을 안 해서 그렇지, 요거는 그 출력된 값의 절대값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렐루는 0이거나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력값 구분을 명확하게 해보면은 이렇게 나눠지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잘 되는 것 같네요. 자, 다시 반복해서 해보겠습니다. 그죠? 일정한 그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이렇게 원형 바운더리도 어떻게 얻어져요? 그 레이어 2개 이상이면 그 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손실값도 굉장히 작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잘 되는 거. 만약에 더 그 많은 레이어를 써도 상관없지만 굳이 필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그 줄여볼까요? 오히려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원형은. 아, 여기서는 좀 힘들어 하네요. 자, 그러면 이거를 뉴럴을 한번 더 늘려볼게요. 그런대로 잘 되죠. 이 모양 자체가 굉장히 부드럽지는 않지만 지금 그 히든 레이어 하나에 뉴런 4개만 써도 학습 손실이 0.16이고 그 테스트 손실이 0.14로 그럴싸한 결과가 얻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레이어를 하나 정도 더 추가하는 것이 굉장히 수월하게 이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몇 번 하지도 않고 바로 수렴해 버리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테스트 손실과 학습 손실도 훨씬 더 그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데이터 한번 또 실험해 봅시다. 이번엔 나선형 결정경인데요.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테스트 샘플 중에 제일 어려운 걸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스파이럴 나선형 형태로 꼬여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그 바운더리를 찾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와 같이 바운더리가 그 형태 목적이 복잡한 경우에는 더 많은 히든 레이어와 더 많은 뉴런을 써야만 되는데요. 자, 여기 주어진 그 값을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서 한번 요 클릭해 들어가시면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그 예제를 얻을 수 있는데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이어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뉴런은 6개, 6, 5, 4, 3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와 같이 레이어의 개수가 많고 뉴런의 개수가 많으면 그 반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수렴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지금 그 명확하게 바운더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보기 위해서 출력과 구분을 떼고 클릭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거의 뭐 반 정도로 나눈 정도 형태뿐이 안 되니까 아직은 그 제대로 된 학습이라고 볼 수 없고요. 0.4 정도네요. 그죠? 거의 반이 틀리네요. 그렇지만은 점점 에포크가 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양의 변화가 있어서 굉장히 느리게 지금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값이 작아지긴 작아지네요. 그죠? 거의 600 넘어갔고요. 모양이 점점 갖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700. 그리고 손실이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0.2.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모양을 봐도 점점 그런대로 그럴싸하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아직도 값이 떨어지고 약간의 수렴하는 것 같다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관계로 여기서 잠깐 끊고요. 새로운 모델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렴 속도는 굉장히 크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non-convex한 비용 함수에서의 그 로컬 미니멈을 찾아가기 때문에 글로벌 미니멈일 수도 있고요. 운이 좋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초기 값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에포크 횟수에 따른 이 테스트 손실 또는 학습 손실의 값의 감소가 굉장히 급격히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일관성 있는 그런 결과를 얻어내려면 충분히 많은 히든 레이어와 충분히 많은 뉴런을 갖고 있어야지만 되는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거를 같이 그 비디오에서 실험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여러분들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그것을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그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는 그 블럭이 두 개인 거 그리고 그 익스클루시브 오어 형태, 서클 형태, 스파이럴 형태인데요. 그 활성화는 어떤 걸 썼을 때, 매치 크기는 얼마로 했을 때, 히든 레이어의 개수와 각각의 뉴런은 몇 개를 썼을 때, 몇 에포크에서 학습 손실이 얼마가 나왔고, 테스트 손실이 얼마가 나왔다를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훈련 테스트는 보통 70%, 잡음은 한 20%로 잡고요. 그리고 학습 손실은 항상 0.1 이하만 얻어지도록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번 그 마지막 링크를 따라가시면요. 데이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한 데이터에 대해서 다양한 히든 레이어 그리고 다양한 그 뉴런의 개수로 우리가 실습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실습을 한번 수행을 해가지고서 확인하는 출력과 구분도 보면서 확인할 수 있고요. 학습률이 지금 너무 커서 그런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잘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실습해서 어떠한 그 경계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크기의 그 뉴럴 네트워크가 사용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감을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